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캐페뉴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여기저기 봄꽃들이 어느새 활짝입니다. 지난 겨울 폭우 탓에 캘리포니아는 들꽃들이 만개하는 슈퍼블룸이 올 것이라고 하니 기대됩니다. 입춘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사방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종료할 예정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과 무료 검사가 사라지게 돼 무보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방 상원 최고령자인 캘리포니아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이 내년 정계 은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난폭 운전과 로드레이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LA 카운티에서는 213쌍이 결혼해 당일 결혼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아래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던 절도범이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36만 대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캐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최근 로드레이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전 중 로드레이지가 총격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로드레이지로 인한 난폭 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운전 중 로드레이지로 인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난폭 운전으로 인한 로드레이지 사례가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10월 공개한 LA 경찰국의 난폭 운전 적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경찰에 적발된 로드레이지 난폭 운전 사례는 870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의 707건과 비교하면 23% 증가한 것입니다. LA 경찰국에 적발되는 난폭 운전 사례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단 한 차례 전년 대비 감소했을 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196건이었던 난폭 운전은 2022년 870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 지역에서 적발된 로드레이지 난폭 운전 사례는 LA시 전체의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로스타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인타운에서 적발된 난폭 운전 사례는 32건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의 22건에 비해 50% 급증한 것이며 5년 전인 2017년의 16건과 비교하면 100% 급증한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운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한인 운전자들이 푸념에는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 무료 검사와 무료 백신 접종이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돼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검사 받기도 백신 맞기도 어렵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무료 백신 접종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에 한해 무료 백신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보건당국은 5월 11일부로 비상사태가 종료돼도 올 여름까지는 백신과 치료 문제를 민간시장에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간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이 없는 3천만 명의 성인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3천만 명은 전염병 대응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연방정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현재의 연방 프로그램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2020년 3월에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인 5월에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21일 화요일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인회에 오시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화 213-999-493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프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연방 상원의 최고령 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이 내년 11월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에서 최고령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내년 11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계 은퇴 계획을 공식 밝힌 것입니다. 파인스타인은 1933년 6월생으로 89세입니다. 내년에 90세가 되는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간 내년 11월 선거에 나갈 수도 있음을 시사해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일부 강성 민주당 유권자들은 은퇴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은퇴한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파인스타인은 45세인 1978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돼 10년간 재직했습니다. 59세인 1992년에 연방 상원에 진출해 내년까지 만 32년을 상원 의원직에 머물렀습니다. 의정 활동에서도 여성과 수감자 인권 그리고 총기 제한 문제 등에 저돌적으로 앞장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선에 성공한 직후인 3-4년 전부터 80대 후반의 파인스타인 의원은 의사당 현장에서 기억력 상실을 의심케 하는 여러 장면을 노출해 치매 루머가 떠들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어 최고령 상원 의원은 8선의 공화당의 첩 그레이슬리 의원으로 89세입니다. 그레슬리는 생활이 9월이어서 동갑의 파인스타인보다 3개월 더 젊습니다. 카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아래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던 절도범이 촉매 변환기를 떼어내리던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차량을 움직인 운전자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애쉬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 catalytic converter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절도범이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56분에 팜데일 지역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시 주차장에 있는 포드 익스커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촉매 변환기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잠든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밑에서 톱질 소리를 듣고 놀라 시동을 켜고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밑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던 절도범이 중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망한 절도범과 일당인 여성 2명, 남성 1명을 추가 내 체포했습니다. 톱질 소리를 듣고 놀란 포드 엑스커션 차량의 여성 운전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후진하기 전 차량 밑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발적 사건인지 의도적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플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지난 14일 발렌타인데이였었죠. 이날 LA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결혼을 하고 바로 당일 결혼 증명서를 받은 커플들입니다.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가장 행복하게 보낸 LA 커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당일 결혼 증서를 받은 신혼 커플들입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발렌타인데이를 특별 진행한 당일 결혼식 및 결혼 증서 발급 행사에 총 213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행사는 놀워크에 위치한 헤드쿼터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딘 로건 LA 카운티 레지스터 오피스 국장은 140커플이 헤드쿼터에서 결혼식을 진행했고 73커플이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필드 오피스에서 당일 결혼 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로건 국장은 많은 커플들이 이번 특별 행사에 결혼식을 올리고 공식적인 부부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그들의 의미 있는 날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발렌타인데이에 진행된 당일 결혼 증서 발급 행사에서는 총 152커플이 놀워크 헤드쿼터에 찾았습니다. 팬데믹 이전 헤드쿼터에는 평균 하루 30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및 결혼 증서 발급은 평상시에는 LAvote.gov에서 예약을 하고 오피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결혼식 주례에 $35의 수수료를 받으며 증서 발급 수수료는 $91, 공공 증서가 아닌 경우 $85입니다. 카플러는 전하겠습니다. 네, 최근 케플러 뉴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전해드렸었죠. 테슬라가 오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테슬라 리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36만 2천 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리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테슬라는 운전 지원 시스템인 베타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전기차가 교통안전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충돌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된 36만 2,758대에 대해 무상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NHTSA는 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교차로를 무단 통과하거나 과속주행으로 충돌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베타판 FSD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거나 탑재할 예정인 2016년부터 2023년 생산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 2017년에서 2023년 출하한 모델인 모델 3, 그리고 2020년에서 2023년에 인도한 모델 Y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결함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19건의 보증 수리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크라 전역에 3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양측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분명하게 이기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전쟁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16일 밀리 합참의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국방부가 무기 비축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빨리 탄약과 대포가 빠져나가는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며 협상 종료 전망을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러시아군이 군사적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군을 모든 점령지에서 쫓아내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 러시아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인프라 시설을 타겟으로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50발 이상 미사일 일제 공격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나 됩니다. 카프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캐프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